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관리 실무 제5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온라인 영상 강의를 제가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지도 않은 어떤 것에서 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런 걸 시도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저도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제가 이제 이 강의 방식 한 20분 정도로 이렇게 영상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용량이 크면 업로드하기도 힘이 들고요. 그리고 20분 정도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집중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잘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하다가 멈추면 15분에서 20분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차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HRD 실행자로서 조직 전략에 대한 기획과 그리고 전략을 조망하는 틀로서의 어떤 스와트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제가 줄 긋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나오는 이제 HRD, HRM은 앞에서도 계속 저랑 같이 학습을 했는데요. HRD는 Human Resources Development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여기 앞자 Human의 H, R, D 여기 요 약자를 따서 HRD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HRD 하면은 뭔지 바로 이제 감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HRM이라고 하면은 Human Resource Management의 약자입니다. HRM 하면은 인적 자원 관리라는 걸 뜻하고요. 그리고 HRD는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에 인적 자원 관리 실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에서는 HRD 우리 과목에서 HRD와 이 HRM 이 두 개를 다 포괄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HRD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디벨롭먼트잖아요. 개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HRD에는 보통 뭐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역량 개발 요즘 이제 역량 개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역량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HRD에 속하게 되고 HRM에는 이제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뭐 모집이라든가 채용이라든가 승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HRM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HRD와 HRM 이 두 개를 다 포괄하는 그런 과목으로서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은요. 전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전략적인 기획과 HRD, HRM 실행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전략을 조망하는 틀로서의 여러 가지 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스와트 분석입니다. 스와트 분석은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개발한 분석 방법이거든요. 매트릭스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전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예. 자, 그러면 전략이란 무엇인가? 전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전략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전략이라는 말이 많이 쓰죠. 전략이라는 말 다음에 오는 말은 대부분 다 뭐예요? 전략 하면 떠오르는 거? 전술 이게 떠오르죠. 그리고 이 전략과 전술은 어떤 거에서 유래했을까요? 군사적인 용어죠. 그래서 전략이라고 하면은 군수신설을 점령해서 전쟁에 유리하도록 하는, 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이게 이제 일종의 전략입니다. 전략이고 전술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전술이라고 할 수 있죠. 전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조직에서의 전략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직이 뭐 그러면 기업이 내지는 조직이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뭡니까? 기업이 힘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뭡니까? 전략 내지는 목표, 기업이 가지는 목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전략은요. 그러면은 전술은 이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일종의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략과 전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실제와 전략의 견해인데요. 실제는 이러해요. 현재 모습은 이러한데, 어떤 전략을 써서 미래를 이렇게 가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모습에서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 미래의 이러한 모습으로 간다. 미래의 이러한 모습을 꿈꾸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래 모습은 기대하는 것이고, 현재 모습은 바로 뭡니까? 이런 현재 모습을 토대로 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그 기대에 맞게 전략을 세워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 현재 모습에서 미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잘 처리했던 일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지 않았던 일은 어떤 것인가? 실패한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개선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의 모습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처리했던 일 뿐만 아니라 이게 뭡니까? 실패한 일도 같이 봐야 한다. 전략을 짤 때. 실패한 일도. 우리가 보통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이 조직이나 뭐 기업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했죠. 생성이 돼서 어느 순간 성장을 해 나갑니다. 성장 이후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쇠퇴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쇠퇴의 성장, 이런 리듬, 생성과 성장과 쇠퇴라는 이 리듬에서 성장으로 해서 또 다른 쇠퇴가 아니라 또 다른 성장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바로 그때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쇠퇴하고 그 조직은 결국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성장에서 또 다른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여기서 본 것처럼 잘 처리했던 일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거, 실패한 게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뭔가 잘 처리했던 것만 대부분 생각한다는 겁니다. 잘 처리했던 것만.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추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건 나에게 어떤 추억이 있다. 우리는 추억은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곡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를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걸 잊어버리고 추억은 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가요?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추억이 다 아름다운 거. 옛날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추억이 되는 것이지, 정말 우리는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후회할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성공했던 것들도 있지만 정말 실패했던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공했던 것들만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거죠.
기업가들이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에 대한 기억을 잊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성공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있거든요. 성공에 대한 기억.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제 너무 젊은 시절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다 걱정을 하죠. 아유, 너무 일찍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왜 걱정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성공에 대한 기억을 너무 그 성공에 대한 기억은 강렬한 거죠. 그래서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성공했던 그때처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때는 그렇게 하니까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변합니다. 외부 환경은 날로 바뀝니다. 그래서 왜 혁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도 혁신해야 되고 기업도 혁신해야 됩니다. 그 구성원들도 혁신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혁신하지 않고 그냥 그때 그 성공했던 기업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은 결국에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공에 대한 기억을 잊어야 됩니다. 성공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때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패턴이 지금은 안 먹어준다라는 거예요. 미래에는 안 먹어준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보면 자,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너무나 달라질 거다. 모든 환경이 너무나 바뀔 거다. 코로나 이전에 호텔, 여행업 정말 성업했어요. 그리고 항공사들 이 세계화라는 도도한 흐름 이건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글로벌 시대에 세계화라는 이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는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발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자, 어떨까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은 너무나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이 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생각 못했죠. 저희들 화상회의라는 게 있었죠. 벌써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 화상회의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떠냐면 기존에 있던 걸 그냥 하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상회의가 있다라는 건 알지만 그걸 한 번도 저희들도 시도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화상회의를 3차례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상회의가 어떤 건지도 알게 되고 또 하기 싫지만 화상회의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 노트북에다 그걸 깔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영상 강의도. 이렇게 세상은 변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옛날에 내가 성공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억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 잘 처리했던 일들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잘하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어떤 인생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어오면서 성공한 것도 있지만 자잘하게 실패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에 대한 기억이 있어라. 젊은 시절에 내가 성공했다면 그 성공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20대 때 성공했던 걸 잊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들 중에서 일찍 성공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제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자, 네가 지금 성공한 건 대단한 거다. 하지만 이 성공에 대해서 잊어버려라. 이 성공했던 짜릿한 이런 기억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유연합니다. 사람도 살아있기 때문에 유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움직입니다. 그렇죠. 태풍이 아주 심하게 부는 그런 날, 여러분들, 모든 나무가 다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나무는 넘어지기도 하죠. 자, 왜 넘어질까요? 살기 위해서 넘어집니다. 근데 태풍이 부는 날 정말 많은 모든 나무들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할 때 도도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 한 나무가 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전략을 짤 때 유연한 태도,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 예,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 시간에 이런 전략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고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중심은 무엇인가? 모든 것은 변하고 외부 환경은 모든 것은 변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렬한 성공에 대한 옛날에 성공했던 나의 기억, 그건 잊어야 된다. 왜냐?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이런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우리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킬 줄.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 생각해 봤나요? 못 해봤죠. 이건 그냥 내가 원할 때만 하는, 온라인 강의를 내가 원하면 하는 거지. 지금 뭡니까? 온라인 강의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이 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열린 사고, 유연한 사고,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